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사님 어제 우리 수익버스 최초로 정책 관련주 태워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탑승 중이고요. 그만큼 증시 도로에서는 정책과 정치인 관련주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존 버스들까지도 그 훈풍을 맞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이스트 소프트가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가상 휴먼 인간 관련돼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혜주로 맞물리면서 어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AI 강국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 좌우로 솔트룩스와 또 크라우드웍스 CEO가 서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이 막 일제히 시세가 분출됐고요. 그 수급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제 대선 주자들의 어떤 한마디 그리고 또 행보에 사실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실 특별한 호재가 있기보다는 결국에 이젠 정책주로 맞물리면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또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소프트까지도 수급이 또 이제 확산되면서 오늘까지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9,950원도 좀 가볍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22,000원으로 한번 상향해서 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 때도 17,6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저희 수익버스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준비해주신 수익버스 두 대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해야겠죠?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알아볼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그래도 시장의 브레이크는 좀 잡았다. 그러니까 패닉셀은 좀 멈췄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급반등, V자 반등은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내일 또 이제 상호간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중히 가자는 의미에서 가장 자신 있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님의 주력버스 파란색 중기버스 탑승하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목적지로 가볼까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자주 들리는 마을인데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K 컨텐츠 마을, 그리고 K 팝 마을, K 푸드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K 뷰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K-뷰티 화장품 관련해서 저희 수익을 좀 맛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K-뷰티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본 버스 번호는요. 바로 15958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159580번 탑승하시면 되고요. 어떤 버스죠? 네, 아마 수입버스에서는 처음으로 가져오는 버스인데 유아동 화장품 기업인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동 전문 기업이고요. 2000년도에 설립되어서 유아 의류 그리고 이제 화장품 그리고 포장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유아동 패션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매출 비중은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메틱 특히 이제 대표 브랜드가 군중미책이에요. 그래서 유아동 스킨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전역과 유럽 지역의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 가장 핵심 주력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총 매출 비중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또 이제 공중비책의 대표 기업인 제로투세븐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유 캔 뚜껑 POE 관련해서도 이제 총 매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5% 이상이 돼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중국도 아직까지는 산하 제한 폐지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중국도 산하 제한 폐지 쪽으로 가고 있고 결국에 중국과 또 한국에서 결국에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된다고 했을 때 또 분유 캔 뚜껑 관련된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인데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젠 그동안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안 했다가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없던 매출이 새롭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군중비책 성케언 4종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OTC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통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에 공식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신뢰도와 또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더 높일 계획으로 미국 시장의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한한령 해제와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궁중비책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유 캡 뚜껑 또 그리고 유아동 의류 그리고 유아동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출산 또 수혜 기업으로도 맞물리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관세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제로투세븐이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K-뷰티 마을로 간다고 해주셔서 전통적인 화장품 기업으로 해볼까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틀어서 저출산 관련주로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제로투세븐 태워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승객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뭐 정책주로도 이제 맞물려 있긴 한데 아까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에서도 약간은 좀 빗나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저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딱 알맞은 버스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서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4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5,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7,400원, 손절 라인 5,7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제로투세븐 탑승하셨다면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도 조금 회복세에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 초록버스 한번 타보나요? 네, 초록버스를 태워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당장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약간 노이즈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도로교통 상황도 잘 참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빨간색 장기버스 타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착지로 가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바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관세의 좀 무풍지대 마을로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강조했던 엔터 마을도 사실 관세에는 한 시점에서는 무풍지대고요. 그리고 미국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면서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관세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필리조선소 지난번에 하나오션도 소개해드렸지만 결국 조선업황은 미국과의 어떤 협력 체계가 더욱더 공고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도 전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호 관세에서 빠진 의약품 섹터도 당분간은 그래도 좀 어느 상호 관세 관련해서 약간은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약품 섹터 준비해왔습니다. 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비바람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마을로 골라주셨고요. 오늘 의약품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44568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5680번 버스고요. 이름은요? 바로 좀 긴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첨세법이 또 시행이 되면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공정의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제 혈액 채취부터 시작해서 T세포 분리, 그리고 유전자 조작, 그리고 배양에서 검사 일일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런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서 핵심 경쟁력인 세포 공정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라미나 워시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일단 수작업 세포를 세척하는 데 있어서 라미나 워시를 공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20대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18곳이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고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뭐 화이자, 그리고 머크, 존스앤존스, 모더나 같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다 큐리옥스 바이오의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본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생산 법인도 두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연구와 또 그리고 생산 법인을 두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보스턴에 미국 현지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6월부터 세포 공정 자동화
보급형 모델을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빅파마, 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바이오 업체들까지도 앞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의 보급형 세포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없고요. 이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향의 어떤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올해 어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첨세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의약품이 상호 관세에 조금 빠졌다라는 부분도 당분간은 좀 피해갈 수 있다. 피난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탑승을 해보겠고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쩐지 좀 기분 좋긴 합니다. 앞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 그래도 기술력이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좀 선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 두 개의 시세가 분출되면 다 같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경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또 일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만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세포 분석력 자동화 솔루션 부분에서는 거의 글로벌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도 올해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가격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60에서 120선 라인대에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시세 분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6,6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15,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6,600원, 손절 라인은 15,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탑승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수익버스 모두 탑승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회복해 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어제의 낙폭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특별한 전략 준비해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5.25% 급락세가 연출됐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0.89% 정도 살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초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약간의 전강 후약 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 선물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맞불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증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일 당장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정말 V자 반등의 성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일 패닉셀은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 일단 일본 그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협상에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를 우리가 포커싱을 두고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시장 전략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